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 유럽 축구편입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박상경이고요. 오늘은 풋볼리스트 유청 기자가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는 오늘 22일까지 베타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그동안 국내 농구, NBA 파트가 방송이 됐고요. 축구는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그동안 많은 축구 팬들께서 저희 마감 직전 토토 유럽 축구편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 기자께서 우리 마감 직전 토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유럽 축구 현장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토토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토토를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토토 팬들께서 해외 축구를 분석하시는 방법 대부분이 보면 뉴스나 정보 사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유럽 현장 취재 경험을 갖춘 전문 분석가들이 참가해 자칫 놓칠 수 있는 변수들을 짚어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타 서비스는 오늘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축구편은 프로토 대상 경기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승무패나 스페셜까지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바라겠습니다. 축구 외에도 남녀 프로농구, NBA, 메이저리그, 국내 야구 등 토토 대상 경기들 면밀히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스포츠조선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마감 직전 토토 팝업창을 클릭하시면 앱 다운로드와 다시 듣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 기자께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유럽 축구편은 프로토 승부식 89회차 축구 중에서요. 6일 오후부터 7일 새벽 사이에 진행되는 경기들이 대상입니다. 일반 26경기, 핸디캡 21경기, 총 47경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네, 유 기자, 이번 주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파 리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주말로 이어지는 일정이 됐는데요. 이런 일정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서는 팀들은 주말,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중하위권 팀들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상 등의 변수를 면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팀들은 물론 일명 더블 스쿼드로 불리는 탄탄한 선수층을 구성하고 있지만 앞선 경기의 내용이나 결과, 이로 인한 팀 분위기나 부상이 뒤에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부터 경기별 분석을 바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47경기인데요. 47경기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 승패가 명확하다 이런 경기들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딱 4경기를 집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86, 187경기죠. 리버풀 와포드전입니다. 오늘 오후 11시 15분에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배당률은 일반 승 1.14, 무 5.90, 패 8.60, 핸디캡 마이너스 2.0, 승 2.55, 무 4.10, 패 1.9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배당률이면 사실 리버풀 쪽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 기자께서 리버풀 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리버풀은 현재 리그 3위를 들리고 있고요. 24득점에 13실점, 결과적으로 평균 2.4골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 맨유 10월 18일 맨유전 무승부 뒤에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네. 상당히 폼이 좋습니다. 네. 특히 홈에서는 엄청난 득점과 그리고 조그만 실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 2.75골을 넣고 있고요. 실점은 0.75골에 불과합니다. 네. 부상자도 거의 깔끔하네요. 네, 셰이 오즈 선수와 데니 잉스 선수가 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선수들은 출전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변수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제임스 밀러와 엠레 찬 그리고 조르지오 바이날둠이 훈련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거의 주전들이 다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리버풀은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와포드의 경우에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10월 1일 본머스전부터 지금 4경기 연속 무패고요. 2승 2무로.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는 지금 무실점 중입니다. 원정 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기였는데 지금 3경기 모두 실점이 없었고 원정에서도 골득실을 따져보면 사실 좀 안정적입니다. 평균 득점 1.20이고 실점 1.00인데 이렇게 되면 한 골 주고 한 골 넣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그 순위도 7위까지 올라가서 사실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만 이제 좀 변수가 지금 부상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스테파노 오카카, 이삭 석세스의 공격 라인에 있는 두 선수가 햄스트링 근육 부상으로 사실 이번 경기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 같고요. 수비 라인에서도 카스카트 선수가 지금 탈장으로 일단 지금 전열에서 이탈이 돼 있고, 지금 현지 언론에서는 세바스티안 프로디 선수가, 이 선수도 수비수인데 지금 근육 부상 때문에 오늘 경기 출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자, 이 정도 양 팀의 상황이라 그러면은 포인트는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와포드가 실점을 안 하는 팀인데 네. 그 리버풀은 홈에서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편입니다. 앨런 파듀 감독이 또 얼마 전에 리버풀을 두고 최고의 팀이다 그렇게 찬사하지 않았습니까? 뭐 리버풀이 그 위르겐 클롭 감독 부임 이후에 엄청나게 뛰면서 상대 팀을 괴롭히고 있는데 네. 와포드가 이런 공격력을 견딘다면 승점 1점 정도는 얻을 수 있지만 사실 한 골만 내줘도 사실 승점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66경기죠. 레알 마드리드 대 레가네스 전, 오늘 밤 10시에 열리는 경기고요. 이 경기에 대해서도 유 기자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166번 경기고요. 핸디캡 없이 일반 경기로 일단 준비했습니다. 배당률은 일반 승 1.01, 무 8.30, 패 19고요. 핸디캡을 마이너스 3을 적용했을 때 승 2.30, 무 4.40, 패 2.0입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다 잘 아시듯이 호날두와 알바르 모라타 그리고 가리스 베일 3톱이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미드필더에는 뭐 모드리치, 크로스, 이스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수비 쪽에 좀 불안이 있는데요. 페페와 세리오 라모스, 카세미루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는 카림 벤제마가 빠져 있는데요.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불안이 많고 지난 주중 경기에서 이런 것 때문에 30점 한 게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레가네스는 뭐 수비지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레가네스는 수비적인 팀일 수밖에 없고요. 네베스를 정점으로 하는 가브리엘, 페레스, 티모르 그리고 스지마노프스키 이 공격수 5명이 사실상 공격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수비를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큰 무리나 문제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력이 약한 게 문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스쿼드는 화려하지만은 뭐 레기아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3골을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지지 않고 무승부만 거둬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인데 바르샤와 원정에서 3골을 내줬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비 문제가 좀 있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는다 이런 비판까지 있었는데 리그만 보면 유일하게 리그 무패팀입니다. 7승 3무 최근에는 3연승을 기록 중이고요. 리그만 보면 총 22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사실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경기가 치러진다는 점인데 네.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강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5경기를 치러서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1대1 무승부를 거두고도 욕을 먹을 만큼 그 정도 강한 전력을 구사하고 있고 3연승하는 동안 총 12골 넣었습니다. 평균 4골 넣었고요. 네. 레가네스는 3연패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3연패하면서 9골을 내줬습니다. 이런데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뭐 이렇다 그러면은 배당률에서도 보이지만 레알 마드리드 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강한 건 사실인데 올 시즌만 보면 극강은 아닌 것 같아요. 비아레알과 에이바르와 비기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치른 아틀레틱 빌바오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돌아섰어요. 올 시즌 홈 경기만 보면 리그 5경기에서 총 11골을 넣어서 경기당 2.2득점을 했고 실점은 6실점 1.12골에 불과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가 단단하지 못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전력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레알 마드리드 레가네스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유청 기자의 또 전공 분야죠. 프랑스 리그원. 예. 파리 생제르맹 대 스타드 렌전 213경기를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이 경기는 뭐 유 기자께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213번 경기고요. 핸디캡 없이 일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배당률이 일반 승 1.14, 무 5.30, 패 10.50이고요. 핸디를 마이너스 2를 적용했을 때 승 2.75, 무 3.80, 패 1.87입니다. 이 두 팀은 리그 3위와 5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둘 다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봤을 때 한 팀은 시즌 첫 패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미리 감독이 아직까지도 좀 자기 축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에메리 감독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보내고 카바니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뭐 순위는 3위지만 아직 지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공수에 걸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독이 왼쪽을 중심으로 팀을 바꾸고 있는데 이번 주에 왼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쿠르자와 선수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세르주 오리에 선수도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좀 수비적인 막스웰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격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대신 나오는 헤세 로드리게스 선수가 얼마나 해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도 또 PSG가 렌을 상대로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네, PSG가 렌을 상대로 3경기에서 모두 이겼는데요. 게다가 렌이 경기력이 최근에 좋았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공격수로 올라선 구르키프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하지만 렌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하면 수비가 흔들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생각보다 편안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배당을 보면은 뭐 이 경기는 핸디캡에서도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갖다 체크해 본다 그러면은 저는 AS 로마 볼로냐전 210, 211 경기죠. 이 경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새벽 4시 45분에 열리는 경기고요. 배당률은 일반 승 1.17, 무 5.20, 패 8.60, 핸디캡은 마이너스 1.0, 승 1.68, 무 3.70, 패 3.35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배당률이 이 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으면은 뭐 로마가 무조건 2골 이상으로는 이긴다 이렇게 지금 배당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은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월 3일 인터밀란전 이후에 지금 5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4승 1무고요. 그다음에 유로파리그에서도 최근 오스트리아 비는 상대로도 원정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다만 지금 뭐 부상자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뭐 코스타스 마놀라스 선수가 지금 코뼈골절이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지주인 토티 선수가 근육 부상, 지금 근육 부상으로 지금 스쿼드에서 이탈이 돼 있고 플로렌지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됐고 왼쪽 풀백인 에메르소 선수도 지금 근육 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는 지금 센터백인 파지오 선수도 이번 라운드에서는 못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지금 스팔레티 감독이 이 경기에서는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엘샤라이나 이제 그동안에 벤치에 있었던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볼로냐는 좀 어떻습니까? 볼로냐는 일단 15위입니다. 9월 25일 인터 밀란전부터 6경기 연속 무승인데요. 가장 문제인 것은 빈곤한 득점력입니다. 홈에서도 평균 1골을 넣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0.67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오렌티나전에서 가장 최근에서 무득점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로마 원정이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부상자도 많습니다. 마티아스 데스트로 선수 사실 공격을 책임지는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바실리스 토로시디스, 도메네코 마이에타, 시모네 베르디 선수가 부상 결장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아마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볼로냐는 지금 가스타에델로 선수도 지금 센터백인데 이 선수 퇴장으로 못 나오고요. 뭐 거의 주전 절반 이상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로마가 또 안방에서는 평균 득점이 3.40 아닙니까? 뭐 경기당 거의 3-4골 넣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볼로냐 수비가 사실 버틸 수가 있을지 그게 의문이네요. 그 로마의 그 키플레이어는 에딘 제코 선수가 최근 3경기에 4골 넣었거든요. 엠폴리전에서 침묵하고 사실 뭐 제코 효과가 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볼로냐 수비가 이 선수를 막지 못하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이 4경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 선택에 좀 도움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쉬운 경기들 있지만 사실 뭐 이 경기들이 뭐 저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배당률에서도 이렇게 또 책정이 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배당 전략을 우리가 좀 세워볼 만한 경기들을 갖다가 4경기 정도를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먼저
키예보 베로나 유벤투스 177, 178경기입니다. 오늘 오후 11시 하는 경기인데 이 경기를 좀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률은 승 5.90, 무 3.60, 패 1.40. 핸디캡은 키예보 베로나가 한 골을 안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승 2.33, 무 3.15, 패 2.4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 배당을 보면 유벤투스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데 배당률을 보면 키예보가 한 골을 안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배당률에서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키예보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평균 한 골을 내주면서 10위를 떨어져 있는데 10월 2일 페스카라전 2대0으로 승리한 뒤에 4경기 연속 이기지 못했어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홈에서도 2경기 연속 이기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황이 좋지 않고 부상자로 리카르도 메지오리니 그리고 보스티안 체사르 선수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전력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예보 베로나는 뭐 2010년 이후에 유벤투스만 만나면 또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네. 5무 7패인데요. 네. 네, 사실 키예보가 유벤투스는 사실 이탈리아 세리아의 절대적인 강자인데 그렇죠. 이런 팀을 홈으로 불러들여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유벤투스는 뭐 지금 부동의 리그 1위고요. 23골 넣었는데 실점 8골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AC 밀란한테 저번 달 13일 날에 0대1로 지고 나서 지금 연승 중인데요. 지금 마시모 알레그리 감독이 지금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했는데 리옹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 1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욕을 먹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부상자 문제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키엘리니 선수는 뭐 햄스트링으로 지금 아웃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는 지금 디발라 선수가 염자로도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피아카 선수도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인 보누치 선수도 피로 누적 때문에 지금 이번 경기에 좀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는 지금 뭐 리곤이나 베나티아 그다음에 뭐 미드필드 라인은 레미나 같이 이렇게 좀 벤치에 빠져있던 선수들을 갖다가 이번 원정에 데려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벤투스가 안방에서는 득점이 평균 득점이 2.83골이고 실점은 1.120밖에 안 되는데 원정에서는 경기당 평균 득점이 한 골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만주키치랑 이과인 선수 투톱으로 지금 디발라 선수가 빠진 자리를 갖다 메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일반 배당에서는 아무래도 뭐 유벤투스가 그래도 뭐 한 골 정도는 넣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지만 핸디캡이 이렇게 걸릴 경기에는 우리가 다른 선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3경기 그 셀타비고 발렌시아전인데요. 이 경기는 내일 새벽 0시 15분에 열리는 경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당률은 단촐하게 일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승 2.20, 무 3.30, 패 2.75. 사실 뭐 승패가 2점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경기는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배당률에서는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셀타는 전통적으로 안방에서 굉장히 강한 팀 아닙니까? 네, 일단 셀타는 좀 도깨비 팀인데요. 많이 넣고 많이 내주는 네. 안타전을 벌이는 팀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도 좀 재미있는 것이 데포르투포전에서 4대1로 승리한 뒤에 두 경기 연속 이기지 못했거든요. 재밌는 게 기록이 가장 신기합니다. 홈에서 2골을 넣고 평균 2골을 내주면서 사실 따져보면 0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력이 강한 발렌시아를 맞아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는 지금 뭐 올해 감독이 벌써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프란델리 감독이 저번 달 1일부터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경기 했는데 1승 1무 2패로 지금 프란델리 감독도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지금 거치기가 불분명하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부상자 문제도 굉장히 좀 심합니다. 지금 뭐 길레르메 시케라 선수가 지금 근육 손상으로 이 선수가 왼쪽 풀백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빠질 것 같고 이번 경기에는 또 지금 왼쪽 자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호세가야 선수도 왼쪽 풀백인데 이 선수도 근육 부상으로 지금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격 라인에서는 바칼리 선수가 공격이 강한 팀인데 공격 라인에서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엔조 페레스 선수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빠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란델리 감독은 지금 공식 기자회견에서 왼쪽 풀백 자리가 위험하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른쪽 풀백이었던 마르틴 몬티에 선수를 갖다 왼쪽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셀타의 도깨비 근성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배당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떤 팀도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안감이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센터가 홈에서 또 두 골 넣는데 두 골 실점한다 그러면은 뭐 사실 그렇습니다. 무승부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란델리 감독이 얼마나 팀을 빨리 안정시키냐가 문제인데 여전히 왼쪽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몬토야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오른쪽이 주 포지션인데 왼쪽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 기자께서 197경기인데요. 레스터 시티 대 웨스터브롬 이 경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경기는 좀 재밌는 게 배당률이 첫 일반 경기는 높지 않습니다. 승 1.60, 무 3.35, 패 4.20인데요. 핸디캡을 마이너스 1을 적용하면 승 3.05, 무 3.38, 패 1.86이 나옵니다. 리그 11위의 레스터와 16위 웨스트브룸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두 팀이 모두 좀 어지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도 사실 잘만 그 정보를 받으면 고배당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사실 좀 중요한 게 레스터 시티가 전력적으로 괜찮지만 부상자가 있어요. 수비진의 낭팔리스 맨디 그리고 골키퍼 카스퍼 슈마이헬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수비진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웨스트브롬도 뭐 사실 상황이 좋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지금 5경기 연속 무승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나세르 샤델리가 올 시즌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4골과 2도움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팀의 동력 역할을 하는 맥클린 선수도 몸이 좋지 않아서 컨디션이 나쁘고요.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부터 이적한다, 이적하지 않는다 이걸 두고 싸웠던 사이도 베라이노 선수가 지난 시즌 에이스죠. 네.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골을 넣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배당은 일단 레스터가 좀 유리할 것 같다. 핸디캡이 붙어도 3.05라 그러면은 레스터가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레스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EPL 홈 경기에서 20경기 연속 무패 아닙니까? 지난 시즌 깜짝 우승을 차지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홈 경기 승률인데요. 20경기에서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경기들에서 4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주중에 코펜하겐을 갔다 왔다는 건데요. 네. 코펜하겐에서는 사실 좋지 않았어요. 무득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맞아요. 체력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밌는 게 상대 전적에서는 3승 1무 2패로 패로 웨스트 브롬이 살짝 앞서는데 최근 2년간 레스터 시티가 제 전력을 갖춘 최근 2년간의 맞대결에서는 레스터 시티가 2승 1무 2패로 앞섭니다. 레스터가 사실 뭐 작년 같은 폼이 아니라서 좀 웨스트브롬이 또 도깨비 팀 아닙니까? 또 맨유한테도 막 이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경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최근의 폼을 보면 레스터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슬람 슬리마니 선수가 공격 자원으로 나와서 이 선수가 터지기만 하면 다득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사 선수가 아닌 슬리마니가 바디와 어떤 호흡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전략의 마지막 경기죠. 제 201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 삼프도리아전 내일 새벽 2시에 열리는 경기인데요.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배당률을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일반 배당이고요. 승 1.44, 무 3.40, 패 5.70입니다. 뭐 피오렌티나가 사실은 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기인데 유 기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피오렌티나는 뭐 경기력으로 7위고 삼프도리아는 14위이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봐도 피오렌티나가 앞서고요. 게다가 피오렌티나는 누수가 거의 없는 반면에 삼프도리아는 골키퍼 그리고 수비수 두두와 파블로비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비진에서 다득점을 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피오렌티나는 최근 6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뭐 전체적으로 좀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격력인데요. 6경기에서 12골을 내줬고 12골을 넣었고요. 수비진은 6경기에서 3골만 내줬기 때문에 분명히 플러스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삼프도리아가 최근에 나쁘지 않다는 점인데 수비진의 불안을 딛고도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입니다. 그러니까 14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최근 성적이 상승세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라운드에서 인터밀란을 1대0으로 잡았습니다. 유벤투스에 1대4로 패한 것을 제외한 매경기 승점을 챙긴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도
아주 만만하게 물러서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삼프도리아도 도깨비 기질이 충만한 팀 아닙니까? 뭐 유벤투스 원정에 가서 승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팀인데 피오렌티나가 사실 뭐 유리하긴 하지만 예전만한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은 조금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다. 다만 피오렌티나가 최근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최근에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 시대를 따져봤을 때는 13승 13무 9패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거든요. 물론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삼프도리아가 피오렌티노를 상대로 항상 자존심을 세워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승부를 볼 만한 일반 경기 그리고 고배당 전략을 세울 만한 경기까지 8경기를 봤는데요. 이렇게 8경기 중에 8경기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이변을 좀 노려볼 만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4경기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먼저 183경기죠. 캉과 니스전인데요. 오늘 밤 11시 45분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네, 일단 캉이 18이고요. 니스는 리그 1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승 2.80, 무 3.05, 패 2.09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재밌는 게 니스가 1위지만 지난 주중에 벌어진 짤즈부르크와의 우에파컵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에게 2골을 내주면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무너졌거든요. 두들겨 맞았죠. 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 선수단 두께가 굵지 않은 니스가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재밌는 게 캉이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땅이 좋지 않은 곳으로 유명한데 니스는 상당히 날씨가 좋은 곳이거든요. 가보셨나요? 네, 이곳으로 박주영 선수 가봤는데 이곳으로 넘어와서 경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마리오 발로텔리 선수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니스가 상당히 이상한 전력을 구사합니다. 원정에는 마리오 발로텔리를 데려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홈에서는 무조건 승점을 잡고 원정에서는 비기겠다, 탄탄한 수비로 비기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배당률이 오히려 이렇게 좀 평온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캉이 지금 전력이 좋지 않지만 니스를 상대로 의외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뭐 니스 올해 경기를 보면 발로텔리한테 거의 뭐 마지막은 발로텔리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는데 그 발로텔리가 없다 그러면은 캉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원정에서는 1점만 받아도 우리는 3점과 같다. 그리고 홈에서는 무조건 이기겠다. 이런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1위와 18위의 대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동등한 경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프랑스 전문가인 유청 기자의 의견 답다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번 경기죠. 인터밀란과 크로토네 경기인데 뭐 사실 이름값만 보면은 뭐 당연히 인터밀란 이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인터밀란은 12위입니다. 12위고 크로토네는 20위로 꼴찌인데요. 배당률은 일반승 1.19, 무 4.90, 패 8.50, 핸디캡은 마이너스 1.02 붙었는데 승 1.77, 무 3.50, 패 3.20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인터밀란이 뭐 핸디캡도 무조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경기는 어떤 면이 좀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인터밀란이 예전의 인터밀란이 아니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삼프도리아에게 지난 경기에서 0대1로 패했거든요. 네. 물론 공격진에 상당히 좋은 선수, 뭐 이카르디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인 에데르 이런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지난주에 경질됐습니다. 프랑크 데부어 감독이 경질됐고 네. 그래서 프랑크 데부어 감독이 쓰던 포메이션에서 갑자기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스테파노 베키라는 사람이 임시 감독을 맡고 있는데 네. 이번에 4-4-1-1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데부어 감독보다는 좀 더 팀의 수비에 치중하고 뭐랄까요? 그 평균적인 거에 집중하는 감독인데 물론 인터밀란이 감독 경질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경기력은 최고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크로토네는 사실 뭐 이게 전력 누수를 고민하기 전에 사실 뭐 내놓을 만한 전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크로토네는 사실 없는 살림 가지고 하는 팀인데 재밌는 게 올 시즌 1승인데 바로 지난 경기에서 얻었습니다. 측면에 있는 메스바우 선수가 지금 좀 키인데요. 이 선수가 부상을 공백을 이유로 지난 경기에 나오면서 무실점과 2득점을 도왔는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좀 키가 될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인터밀란 상대로 수비적인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가 올라와서
빠른 돌파와 빠른 크로스를 해준다면 인터밀란에게 먼저 골을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크로토네도 그 뒤에는 무승부 이상의 전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뭐 크로토네 같은 팀들은 목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원정에서는 무조건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간다. 이런 전략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인터밀란 같이 이렇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대행으로 나서는 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수선해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홈이라도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유기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크로토네는 어차피 할 수 있는 전략이 똑같아요. 엄청나게 지키면서 축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프랑크 데부어가 인터밀란에서 경질된 게 수비에 집중하기보다는 토탈 축구를 여기서 구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웬 네덜란드식이냐 이래 선수들과 구단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어쨌든 둘 다 견고한 수비를 하고 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네. 크로토네가 먼저 골을 넣는다면 예상외의 결과가 아주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EPL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스완지 시티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뭐 이 경기는 이름값만 보면은 맨유가 무조건 이긴다고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 6경기에서는 1승밖에 못했고요. 뭐 슈팅 시도 횟수는 뭐 91회로 최고인데 이 아원 한 번 슈팅을 해가지고 한 골밖에 못 넣었다고 하는 거는 뭐 공격 라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는 지금 포그바 선수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는 포그바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 지금 전반 30분 만에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베일리라든가 스몰링, 뭐 발렌시아 선수가 일단 지금 부상 중이고 무리뉴 감독이 지금 징계로 일단 이번 경기에 벤치에 앉지 못하고 에레라 선수도 이번 경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지금 다만 이제 그 마이클 캐릭이나 이제 멤피스 데파이 같이 이제 유로파리그에 빠졌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도 승리가 없습니다. 홈 경기인데 뭐 지금 리그 개막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금 9경기 연속 무승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밥 브래들리 감독이 이제 미국 출신의 이제 밥 브래들리 감독이 취임을 했는데 지금 3경기에서 승점 1점밖에 못 얻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 베스트 11을 못 정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상자 문제는 사실 깔끔한 편인데요. 뭐 다이어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는 문제가 되기 힘들 것 같고요. 좋은 소식은 뭐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해페레슨 몬테로 선수가 선발로 이번에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이 선수가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먹히는 날은 엄청나게 먹히고 있는데요. 바플레들리 감독이 아마 맨유를 맞아서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면 이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완지가 또 홈에서 강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웨일즈 그런 이제 지역 근성을 갖추고 이제 홈에서는 무조건 어떻게든 물고 뜯는다 이런 전략을 쓰는 팀인데 지금 이런 맨유 같은 팀을 만나면 결국에는 이제 2선에서 이제 볼을 배급해주는 선수가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역할은 뭐 기성용 선수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기성용 선수가 사실 귀돌린 감독이 있을 때 매우 좋지 않았는데 기돌린 감독이 이후에는 물론 지금도 주전이라고 볼 수 없지만 리언 브리튼 선수와 주전 경쟁을 확실히 하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 나온다면 뭐 최전방에 있는 페르난도 요렌테나 보르아 곤잘레스 같은 선수들에게 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맨유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뭐 질라탄이 얼마나 해주냐. 뭐 여기서 갈릴 것 같은데요. 근데 질라탄도 그렇고 케익도 그렇고 사실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폼이 좋지 않아요. 게다가 질라탄이 9월 10일 맨시티전 골 이후에 거의 2달가량 골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이름값보다는 지금 이런 실제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보면은 맨유가 웃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볼 경기가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경기거든요. 뭐 세비야는 뭐 지금 리그 4위를 달리고 있고 뭐 전통적으로 뭐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팀으로 정평이 나 있고 뭐 바르셀로나는 뭐 MSN 이 한마디로 뭐 설명이 가능한 팀 아닙니까? 지금 리그 2위고요. 대신 지금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맨시티를 갖다가 압살을 했는데 원정에 가서 지금 3대1로 완패를 했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한테도 지금 좀 승점 2점 차로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나은 편 아닙니까?
세비야는 올 시즌 홈 5경기에서 모두 이겼고요. 1위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해요. 호르헤 산파올리 감독이 부임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게 선수들과 아주 잘 맞아 들어가면서 이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도 통과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보다는 부담이 좀 더 없는 상황에서 홈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바르셀로나는 뭐 결국에는 메시, 수아레스 이 선수 MSN이 얼마나 가동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승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은존지나 뭐 비에토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서 지금 전승을 하고 있는 세비야, 원정에서 완패를 하고 다시 원정에 나서는 바르셀로나가 또 사실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 팀인데 원정에서는 한 골 이상 넣기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팀이에요. 집중력이 그만큼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종종 이변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 세비야랑 만나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경기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핸디캡뿐만이 아니고 일반에서도 좀 이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 기자, 우리 지금 12경기를 갖다 이렇게 좀 숨가쁘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포인트를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그 좋은 팀들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부상당한 선수는 없는지 아니면 길게 원정을 다녀온 팀은 없는지 네. 그리고 그 주축 선수들의 폼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신다면 오히려 이 강팀들과 맞붙은 약팀에서 좋은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유 기자가 짚은 그런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에 나선 강팀들의 컨디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청 기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89회차 건승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